부부 작가의 세계. 안녕하세요. 저는 미랄쌤 김진수. 저는 들꽃맘 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귀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여기 딱 보니 선생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의 저자이신 최창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요즘 먹방으로 되게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맛있는 거를, 먹는 거를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창진 선생님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선생님, 그리고 집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아빠로 활동하고 있는 최창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우리 최찬희 선생님 안과 밖에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책 읽어주기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걸까요?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보다가 2017년도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무슨 일 있었죠? 2017년. 무슨 일일까요? 저에게는 2017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책 읽어주기로. 네네네. 그때 제가 담임 선생님을 계속 하다가, 교과 과목으로만 만나는 전담 선생님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때 도덕 전담이었습니다. 도덕 전담. 잘 없죠. 잘 없는데, 그때 이 도덕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고, 이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히 교과서를 던져버리고, 네, 문학 작품 중에 고전을 좀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대화, 이런 글쓰기로 수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 수업 중에 교사가 책만 읽고 있고, 이런 게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때 아이들한테 이런 책을 읽어줬습니다. 들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갈매기의 꿈. 무슨 내용이죠? 갈매기의 꿈. 조나단. 갈매기 조나단. 네. 갈매기의 꿈 명작이고요. 더 유명한 레미제라블. 예, 프랑스 대혁명. 예, 배경이었던 이 책도 한번 같이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도 많이 읽어주는 그림책 무지개 물고기.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냥 딱딱한 교과서 지식이 아니라 말랑말랑하고 살아있는 이 문학작품, 특히 고전을 많이 읽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좀 큰 울림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저는, 내가 참 책 읽어주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책을 읽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책 읽어주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나 혹시 그런 것은 없었는지? 많죠. 네, 굉장히 많죠. 일단 제 얼굴을 보세요. 많을 것 같아요.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 선생님이 오늘부터 책을 읽어주면서 수업을 할 거다.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네. 겁을 먹었나요? 네, 좀 약간 뭐 울먹이면서까지는 아니고, 네. 좀 거부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하면 보통 그 여자 선생님들이 그림책이나 이렇게 다양한 좀 목소리를 구연동화 하듯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분위기 속에서 읽어주게 되는데 좀 거칠게 생긴 한 남자가 내 앞에서 책을 읽어준다. 많이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견을 일단 깨는 게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자. 그래서 가면 쓰고 한 건 아니죠? 네, 철면피 가면을 쓰고, 아이들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딴짓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또 미랄쌤도 많이 읽어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만 있죠. 네. 근데 아이들이 교사가 책을 읽어줄 때 이렇게 반드시 그림처럼 책을 듣지 않습니다. 그쵸. 예, 막 딴짓 엄청 합니다. 예, 뭐 누워있기도 하고, 옆 사람이랑 막 장난치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그쵸. 예.
저도 그랬거든요. 노하우 그런 네, 애들을 네. 어떻게 흡수를 하는지 진짜 궁금해요 이게. 참 정답을 엄청 기대하실 것 같은데 정답은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예. 그냥 읽어준다. 예,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 막 안 들으니까 얄밉잖아요. 굉장히 얄미워요. 그래서 계속 읽어주면서 오냐, 잘 듣고 있나, 내용 확인을 해보자. 오. 기습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 예. 자, 이때 뭐라고 얘기했죠? 오. 그랬더니 딴짓하고 누워있던 학생이 화들짝 놀라는데 오.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듣고 그때 있었군요. 네네네네네. 오. 그래서 느낀 게 왜 어른들도 네. 라디오 같은 거 틀어놓고 딴 행동 하시잖아요. 뭐 맞아. 설거지를 하기도 맞아. 하고. 그래서 귀는 듣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귀는 듣고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 큰 목소리만 아니라면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뭐 누워서 들어도 되고, 야. 예, 뭐 딴 걸 해도 되고, 예, 요렇게 큰 마음을 먹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읽어주는 게 네. 정답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봤습니다. 네. 야, 너그럽게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게 마음이 좋은 좀 것 같아요. 커요. 네. 여기. 엄청 크다. 활짝이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마음이 굉장히 좀 빅하트. 빛 같은데 사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하지만 아시잖아요. 그 교실에서의 순간순간은 정말 그 분노가 차오르는 지점이 있어요. 그쵸. 이건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하지만 나의 책 읽어주는 행동이 아이들에게 큰 의미로 야. 다가간다고 생각하면서 참고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야, 네네네. 너무 멋집니다. 와. 그런데 이 네. 책 읽기를 학교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하셨지만 네. 따님에게 정말 정성껏 이 두꺼운 책을 읽어주는 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아이한테까지 사실 밖에서 쓴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날 텐데 네. 집에 가서도 이렇게 끝까지 해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참 제가 좀 이게 슬픈 제 과거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2017년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이제 책을 읽어주면서 네. 행복한 그런 감정이 들었었는데요. 반대로 와. 집에서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사실 불량 아빠였습니다. 굉장히 불량 아빠였고요. 네. 그 밖에 활동, 외부 활동 네. 이런 것들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는 그 쏟아붓는 에너지가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에 네. 제 개인사를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 부모님 댁에서 네. 저희가 부부랑 아이가 같이 살았었어요. 3년 정도. 예. 그때 아기가 처음 태어나니까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되고요. 그 당시에 이게 CCTV에서 네. 막 아동학대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을 때여서 우리 부모님 댁에 들어가자. 그래서 3년 동안을 살다가 분가를 한 게 2017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이 동안 네. 방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어머니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나까지 이렇게 육아를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난참 밖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의 야망을 위해서, 저의 처음 만났어요. 그때도 2017년도입니다. 제가 우리 미랄쌤 너무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커서 야. 먼저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서 만나자고 했던 것도 2017년도였죠. 외부 활동에 그게 달했던 만큼 가정에서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신호를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정상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찾은 지점이 바로 책 읽어주기였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족 3명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 싶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책을 읽어주는 것은 제가 좀 보시다시피 말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혼자 원맨쇼 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책 읽어주기가 딱이었던 거예요. 예. 나를 바라봐주는 관중이 있어. 있어. 있고. 혼자 막 오버하고 목소리 막 높고 낮고 크고 작게 막 재밌게 하고요. 그러니까 딸이 단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웃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 잘 들으세요. 아빠가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면 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엄마. 그렇죠. 정답. 오.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는 엄마. 그걸 사진에 찍어서 찰칵. 인스타 올리고 싶죠. 네. 홍보하고 싶죠. 이렇게 우리 집 이렇게 행복하다. 와. 요렇게 기쁨의 선순환. 와. 이 기쁨의 삼각형이 드디어 완성이 된 거죠. 와. 그래서 그때부터 책 읽어주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가끔 인스타 보면은 되게 설정컷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아예 눈을 감고 있지만 읽어주시고. 아,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게 뭐랄까. 설정컷이다. 설정컷인가. 제가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때야, 예. 이때야, 지금 찍어. 혹시 이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이게 책을, 역시 비라쌤. 책을 읽어주는데, 네. 제가 요새는 한 20분 정도 책을 읽어주거든요. 근데 대단해. 언제 사진을 찍을지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저랑 딸이 눈이 맞고 깊숙이 들어가는 이 시점에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없죠. 왜냐면 아내는 쉬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는. 네. 쉬어야 되는데, 이때 부르면 또 이 집중도가 깨져요. 그쵸. 그래서 아내가 그냥 랜덤으로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맡겨야 됩니다. 랜덤으로. 네네네. 네. 근데 그때 굉장히 아주 베스트 컷이 지나갔는데, 들어오면 아쉽죠. 네. 하지만 들어오면 이 순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허. 억지로 좀 이렇게 연출하는 면은 조금 있죠. 와. 이게 뭐 심각한 표정인데 갑자기 막 이렇게 싱긋 웃는다든가. 예, 그래서 뭐, 근데 딴 데 보고 있다가 읽었는데, 갑자기, 아이를 갑자기 보면서, 이야, 이게 다정한 눈빛으로 다가가는 일종의 설정은 약간은 합니다. 근데 그거 속지 마세요. SNS는 일부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예. 여기 지금 사진 막 나가고 있어요. 자료 사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까지, 제가. 엄청 많이. 야, 이렇게까지 오도방정을 떠는지 몰랐습니다. 예, 제가 앞으로 더 해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읽어준 시작은 이해가 됐어요. 네네네. 근데 기록까지 막 했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또 기록으로 또 연결이 됐는지 너무나 또 궁금합니다. 제가 이 날짜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2019년 8월 8일입니다. 와. 네. 8월 8일인데요.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보여도 책 읽는 걸 좀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놀라시죠? 이해돼요. 저도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same thing. 같은 과입니다. 네. 근데 그때 그 김송효 선생님의 초등 공부 독서로 시작해서 글쓰기로 끝내라. 예, 그 책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책 읽어주기와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렇게 적으신 걸 보고 기록을 안 하니까 그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어줬는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오늘 이 영상을 위해서 나름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기록한 것은 오래 지나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록을 안 한 것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아쉬워요. 네, 그래서 이 날짜에 제가 무엇을 했냐면 그 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공언을 바로 했죠. 딸한테 오늘부터 그림책을 3권씩 읽어주겠다. 그래서 그래서 밴드명 이름이 뭐 3권씩 매일 읽어주기.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읽어준 책을 찍고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야.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기록. 네네네. 야, 이 꾸준함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지금도 계속 올리고 계신가요? 네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2019년에 8월 8일부터 했던 네. 밴드 기록을 하다가 이게 좀 나중에 찾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조금 한계점을 느껴서 2020년부터는 이제 블로그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기록은 20년, 21, 22, 23, 24 벌써 이제 5년 와. 네, 5년 동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개발 5개년처럼 아빠도 또 5개년이네. 그렇네요. 책 제목도 나왔네요, 벌써. 경제개발 5개년이 아니라 책 읽어주기 5개년이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좀 약간 올드한 느낌이 조금 나서. 밴드 하니까 저도 그때 가입을 한 기억이 있는데 아빠 독서 모임 또 이렇게 만들고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읽어주는 아빠 문화를 아. 좀 일조하고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해보니까. 정말 초보 아빠들에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책 육아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준비할 건 없고 그러나 효과는 좋은 이야. 가성비 끝판왕 책 육아기 때문에 아빠들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맞아요. 그때 우리 미랄쌤도 같이 이렇게 하시고 최대한 70명까지 가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매품으로 책 읽어주는 엄마도 밴드도 이야. 기억이 나요. 나죠. 기억나. 네. 하지만 약간 용두삼이었던 걸까요? 네. 처음에는 막 신났습니다. 막 이렇게 됐다가 현재는 저 혼자 묵묵히 매일매일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 꾸준함의 끝판왕이라고 이야. 볼 수도 있겠네요. 너무 멋집니다. 네, 바로 옆에 이렇게 끝판왕에 계신데 저는 이제 미랄쌤을 조금 따라하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너무 멋져요. 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어주셨는데 네. 혹시 참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을까요? 책을 진짜 많이 읽어줬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한번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고요. 네. 해보면 하루에 3권. 근데 365일. 그러면 뭐 대강 한 1000권? 천국이 너무 예, 1000권이 넘죠. 근데 그거를 이제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서 꼽으라면 네. 굉장히 인상적인 책들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책 내용인데요. 소가된 게으름뱅이. 네, 근데 이것은 책의 내용보다는 네. 이 책을 제가 뽑은 그 사연이 조금 더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연은 좀 너무 옛날 말이긴 하네요. 약간 좀 에피소드 이렇게 좀 젊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혹시 책 읽어주기 한마당? 책 읽어주기 운동본부 이런 곳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운동본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역시 작가님은 처음 많이 알고 계시고. 네. 보통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요. 학교에서 책 읽어주기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그 교육활동을 알던 교감 선생님께서 이런 공문이 하나 왔다. 책 읽어주기 운동본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혹시 감상문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내볼래?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하던 거니까 이걸 냈는데 그때 장려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상장을 받으면 더 우쭈쭈하니까 더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을 다음 해에도 시도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도. 그래서 그때 2018년도에 제가 감상문 냈던 제목이 네. 딱 제 소개 멘트였습니다. 교실에서는 책 읽어주는 선생님, 집에서는 책 읽어주는 아빠. 네, 이렇게 돼서 또 상을 타게 됐고,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읽어주는 한마당에 출전해보자. 우와. 이런 또 포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좁은 물에만 있기에는 다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물로 한번 가보자. 같이 함께 하시죠. 이렇게 해서 한번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여기서 우리 조별 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조가 한 12분, 13분 있었거든요. 이게 3조. 굉장히 치열한 접전 끝에 제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별 채점 점수가 제일 높았던 이유를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책 읽어줄 때 저 혼자 이 행동을 했습니다. 무슨 행동일까요?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혼자서? 읽어주면서 행동을 저만 했습니다. 이 행동을. 제가 봤어요. 다른 분들도 다. 알 것 같아요. 네네. 뭘까요? 네네. 그 최찬 선생님이 제일 잘하시는 얼굴 근육 900 몇 개를 썼다. 얼굴 근육을 썼다. 시원하게 썼죠. 네. 하지만 땡. 야야야야 땡. 네. 이중적인 목소리. 목소리를 막 변조해서 구연동화처럼. 이러면서 그러지 마. 이렇게. 그것도 저는 뭐 큰 장점이지만, 이것도 땡. 어려워요. 네네네네. 가발.
가발. 소품을 활용했다? 소품 활용. 이거 소품 활용. 소품 활용. 소품 활용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진정성으로 일단 승부했기 때문에 땡. 오.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 간단해요. 저 예, 네네네. 생각났어요. 네네네. 책의 내용을 다 외워서 했다. 아, 외워서. 네, 그냥 외워버렸다. 이야,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땡! 자, 네네네네. 얼핏 사진으로 조금 네네네네.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의자에 앉아서 했어요. 그렇죠. 앉아서 하죠. 앉아서 책을 책을 보여주면서 보여주면서 제가 보니까 두 분은 네. 책을 잘 안 읽어주시는 걸로 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힌트 드릴게요. 네. 자, 이게 자녀한테 앞에 있는데 네. 그림책을 보여주면 보통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읽어주잖아요. 네. 읽어주는데 앞에 자녀가 있죠. 네. 저는 이게 그림책을 글자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서 읽어주죠. 읽어주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 제가 누구에게 읽어주고 있죠? 누구에게 읽어주고 있으니까? 자녀에게. 딸의 눈을 마주쳤다. 그렇죠. 오. 역시 베스트셀러 동화 작가. 야. 정답. 아까 얘기한 건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주쳤다. 눈을 오. 보고 말해. 왜? 와, 이게 훌륭하다. 청중의 눈을 네. 보고 이렇게 나를 읽어주면서 청중의 눈을 그렇죠. 저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책만 잘 읽어줘야겠다라고 빠지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틀린 글자가 없나, 안 보이는 글자가 없었나, 책에 이제 픽스가 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책을 읽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바로 내 자녀에게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읽어주는 음성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맞아요. 못 따라오고 있는데 그냥 제가 다 읽었다고 책 페이지를 넘겨버리면 아이는 충분히 감상하지 않았는데 교감이 되지 않고 정작 누구한테 읽어주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방향성을 상실한 채 책 와. 읽어주는 기계처럼 읽게 되는 거죠. 맞아. 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바로 그 부분이 읽어주면서 청중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와. 소통하면서 책을 읽어줬다라는 지점이었습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저희 반에서 읽어주기가 안 되는 이유를 미안하다 얘들아. 내일부터 다시 글자만 읽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책 읽어주느라 바쁜데 맞아. 이걸 하면서 청중과 이제 계속적으로 호흡을 소통하고 하는 교감하고, 야.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진출해서 네. 본선 진출자 3명만 와. 그 무대 위에서 제가 읽어주는 오. 경험을 했거든요. 리그 1위를 해서 그 여기 청중의 그 딸이 네. 와. 무대 위에 있는 아빠를 바라보면서 그 눈빛 그리고 다 읽어주기 끝나고 상을 수여받을 때 딸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받고요. 사진도 찍고 너무나. 그런 뭔가 경험들이 딸에게 이 책은 참 소중하고 좋은 것이고 행복한 추억이구나 이거를 좀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도서관에서 저희가 자주 보잖아요. 아, 네. 동네 주민이신데. 네네. 그러니까 너무 책 좋아하는 아이로 진짜 잘 큰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너무 네. 멋져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기억에 남는 책이 아닌가. 근데 또 수많은 책이 한 지금 한 100권 정도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아직 이제 99권 남았죠? 들었는데 참 여기서 또 제가 좋은 점만 얘기하면 좀 너무 현장감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네. 제가 2017년, 2018년 이때 아직도 좀 정신을 좀 못 차리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 책 읽어주기 한마당 가면 정말 최고의 아빠 아니야? 사실 그때는요 완성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이 핸드폰에서 네. 손을 놓지 못하는 불량 아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그런 거 한번 가고 한 번에 막 10권 막 그림책 읽어주고 기분이 괜찮고 컨디션 괜찮을 때 그러다가 힘들고 이제 외부 활동 나가면 또 안 읽어주고 그쵸. 그래서 그때 전 충격적으로 들은 말이요. 딸이 그날이에요, 그날. 수상한 날. 수상 끝나고 또 저희가 좋아하는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책도 사고 숙소에 딱 왔는데
그때도 좀 핸드폰을 그러니까 여기에 몰입하지 않고 요걸 어떻게 또 포장해서 어떻게 또 홍보할까? 올릴까? 예, 이미지 메이킹 할까? 이거 아시잖아요. 또 이런 거에 빠져서 당시에 들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아빠 손에서 핸드폰 냄새나. 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나 세상에. 동화 제목. 오, 아, 너무 그런가요? 좋네요. 좋네요. 네. 근데 좋은 게 아니라 되게 마음이 또 그게 좀 마음이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씩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행사였고요. 책이었습니다. 아. 네. 또 두 번째 책은 해리포터 전집입니다. 네. 다 읽으셨죠?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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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게. 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니,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읽어줄 줄 몰랐어요. 대단한 저도 제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책 읽어주기는 일단 시작만 하면요. 누구나 야. 끝까지 읽어줄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의 차이겠죠. 아, 그쵸. 네, 뭐 100일이 걸릴 수 있고 뭐 200일이 걸릴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육아휴직을 와. 했던 기간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삘 받으면 막 1시간 넘게 1시간 반 동안 읽기도 하고요. 아니 해리포터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재밌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서. 읽기가 아까운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챕터를 읽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기록을 해봤더니 해리포터는 총 23권, 와. 6,340페이지, 242일이 걸렸습니다. 와, 박수! 오늘 나올 것 같은데 폭죽 가방팡 터져서 야, 근데 참 부끄럽게도 저는 나이가 들어서 해리포터를 안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한테 읽어주면서 저도 같이 읽는 효과가 느껴졌죠. 근데 정말 강추하고요. 너무 재밌고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읽어주는데 네. 아내도 이제 스스로 이 책을 같이 읽기 시작하면서 아. 온 가족의 어. 소통 창구가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끼리 농담할 때도 야 뭐 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잖아. 뭐 헤르미온느가 이렇게 했었잖아를 너무 저희 멋있다. 셋은 은어처럼 이렇게 와. 예 암호처럼 네 이렇게 좋네요. 했던 추억이 나서 요 책은 정말 놓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요거 끝날 때 그 책 읽어주기 스승님이 계세요. 저의 마음속 스승님이 계신데 그 서준호 선수는 아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예, 이번은 좀 양보 좀 해주시고요. 좀 예, 할게요, 이거. 서준호 선생님. 서준호 선생님은요. 와, 뭐 교육 활동으로도 대단하시지만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셔서 자녀분이 중학생이 들어갔는데도 계속 매일 읽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그 장편 소설을 읽고 이게 끝나면 네. 저희 뭐 이렇게 책거리처럼 아. 어떤 행사를 해줘라. 와. 네, 그래서 저희가 소소하게 네. 예, 여기 사진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책을 쌓아놓고 약간 축하 파티를 하고요. 와. 서로에게 주는 상장을 만들어서 네, 책을 뭐 읽어줘서 고맙다. 잘 들어줘서 고맙다. 네, 요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시리즈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네. 영화가 또 나와 있잖아요. 해리포터. 그래서 네, 요거 끝나고 영화를 한 편씩. 너무 괜찮다. 진짜 괜찮아. 네네네. 그 책거리. 요 시리즈 뭐 괜찮다. 아즈카반의 죄수 시리즈가 야. 끝나면 그러면 그거 갔다가 또 영화를 보고. 너무 좋네요. 네. 야. 그렇게 해서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장소 체험도 있더라고요. 와. 해리포터 스튜디오. 야, 너무 와, 예, 좋네요. 요런 데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못 가봤고요. 그 영국의 런던에 런던? 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 해리포터 약간 패키지 여행이 있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거기에 장소로 모티브가 되었던 옥스포드 대학교. 그리고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연계로 해서 갔던 경험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다 덕후가 된 거잖아요. 와, 들어가는데 벅차오르는 감정이. 그리고 거길 또 갔다가 또 도쿄에 해리포터 스튜디오가 또 생겼더라고요. 네, 거기도 같이 갔다 왔네요. 네.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저희의 어떤 정말 추억, 여행, 뭐 이야기, 소통의 창구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최고의 책이 아닌가. 오, 네, 좋네요. 정말 강추합니다. 네. 오늘부터 좀, 네, 좀 해볼까요? 되게 갑자기 너무 하고 진짜 싶어요. 갑자기 하고 싶어요. 영화도 보고 싶고. 네, 영국도 가고 그래서 영국도 가고. 저는 만약에 이게 괜찮은데. 읽어주기가 힘드시면 예를 들어 뭐 영화 같은 것으로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고 좀 관심을 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읽어주는 방법도 아이들마다 좀 접근법은 다르니까요. 그런 식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6,340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듣고 읽어주기를 시작하시면 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 진짜 조금씩 맞아. 한 10쪽씩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분으로 제한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15분, 네. 20분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대신 꾸준하게 읽어준다면 저는 언젠가는 네. 모두 다 완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 주변에 제 블로그 이런 내용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도전 중이신 아버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거의 3분의 2는 읽어주셨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분 다 읽어주시면 제가 네. 한번 만남을 한번 요청드려볼까. 와. 이런 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야, 너무 진짜 좋은 문화예요. 와. 아, 네. 좀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장편 소설보다는 그림책. 이게 글자가 좀 적은. 갑자기 해리포터 얘기하다. 근데 제가 되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일본 여행 갔을 때 네. 일본에서도 그 책을 읽어주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거 어떻게 일본어로 이렇게 읽어주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일본어도 되기 때문에 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타시와, 네. 곤니치와? 곤니치와 강꼬꾸 데스. 스메키리 벤토? 일본어는 잘 못하고요. 근데 제가 일본 서점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일본 여행 갔을 때 어디를 갈까? 그러니까 책 읽어주기에 꽂혀 있으니까 일본의 서점을 한번 가봤습니다. 와. 그래서 여기에서 읽어줄 수 있는 책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찾은 게 그림을 보면 표지 보면 알잖아요. 백설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어로 써 있어도 내가 읽어줄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이제 펼쳐서 일본어는 모르지만 그림을 보고 내용을 대강 유추해서 읽어줬던 거죠. 와. 우리말로요. 우리말로. 예, 읽어줬는데. 서점에서, 즉석에서. 네, 즉석에서. 와.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은 했으나 이게 장면은 있는데 막 이게 글자가 점점 이렇게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 그림만 좀 이렇게 보면서 헛소리 좀 많이 하고 예,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와. 예. 그러니까 그림책이 되게 좀 마법 같아요. 예,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학생들, 네. 아이들, 또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림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글자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만 집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림을 읽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읽고 있고, 그래서 글자가 아예 없어도 괜찮다. 와. 제가 기억에 남는 또 여러 책들 중에 이런 책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제목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림책을 펴도 글자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림은 똑같지만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지어서 말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그것도 한 3번, 4번이지. 네. 계속 읽어달라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고갈이 되거든요. 그렇네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던 일이 있었고요. 와. 반대로 이야기가 글자가 너무 길은 그림책. 야, 이 아이들의 특징은 보통 이렇습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잠들기 싫어하잖아요, 아이들이. 네. 자라. 싫잖아요. 그러면 가져오는 그림책. 선택의 기회를 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글자가 그냥 글자가 그냥 요 제목을 적어왔는데 와, 요거 한번 보시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바보와 하늘을 나는 배 요런 그림책이 있는데 뭐 싸우자는 건지 이거는 막 화가 납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읽고 잠들기 싫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뭐 더 추천드리면 요시타키 신스케. 거의 뭐 일본의 천재 그림책 작가인 것 같아요. 이 그림과 상황과 표현이 이거는 정말 호불호가 없습니다. 맞아.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서 그림책 이렇게 한번
정말 기억에 남았던 그림책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95권의 그림책은 다음번 영상이 제작이 된다면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 벌써 예약을 하는 건가요? 네네네. 아, 이제 불러주시면, 네, 이렇게. 한 10부작으로 이렇게. EBS 대기획처럼 이렇게. 네네네. 책도 읽어드리고 제가. 네, 뭐 이렇게. 예. 너무 그럼 여기서 좋아요. 해리포터 23권을 다 읽어주시면 그건 제 딸에게만. 네. 네. 그러면 이 영상의 거의 키포인트인 책 읽어주는 아빠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분들께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근무하시고 퇴근한 다음에 네. 힘든 몸을 이끌고 아이한테 또 책을 읽어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지만 아이들을 저희 다 이제 키워보고 있고, 예.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 금방 자랍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기간도 실은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한 전후 정도? 예, 그 정도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비 엄마, 아빠, 특히 아빠분들에게는요, 태어나고 한 3년 정도? 그때가 모든 두뇌의 개발, 감정의 막 깊이가 다 발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책 읽어주기를 하면서 뭐랄까요, 귀 샤워? 청각 샤워를 막 들려주는 거죠. 수많은 어휘가 가득한 정제된 단어가 들어있는 이 아빠의 목소리로 자녀에게 그 단어 샤워, 귀 샤워를 해준다면 그 아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이 좀 늦었네요. 팁은 공언을 하는 겁니다. 공언. 네, 공언은 이제 공적으로 이제 약속한다는 뜻인데 네. 그 자녀와 엄마가 같이 있으면 더 좋죠. 네. 예, 좀 보여주기가 필요하거든요. 쇼맨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빠가 그림책 한 권씩 매일 읽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무조건 기억합니다. 아시죠? 예. 네. 그래서 부모님이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아주 쉬운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그림책 한 권을 읽어주겠다. 근데 그림책을 막상 빌리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아요. 진짜 뭐 글자 별로 없는 그림책은 슉슉 넘기면 뭐 한 2분, 3분? 네. 하지만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아이는 너무나 행복해 할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책을 읽어준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어줬을 때 함께 보낸 시간이 중요하다. 그 시간이 점점 누적되다 보면 아이는 그 따뜻한 시간을 평생 기억하고 힘들 때마다 자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팁은 만약에 좀 자신감이 붙으시면 이렇게 한 권씩 좀 2권씩 뭐 3권씩 네. 늘리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텀을 좁게 가져가지 마세요. 공수표를 날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매년 올라가서 제가 하루에 한 6권씩 읽어줄게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후회했나요? 좀 후회가 된다. 그래서 번복했습니다. 네, 번복해가지고요. 그렇게 하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책을 읽어주느냐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책도 막 뭐 되게 내용이 많은데 엄마에게 도움 받으세요. 엄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희한하게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은 네. 어떤 책을 읽어줘야 될지 목록 다 나옵니다. 희한하게 물어보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어줘야 될까, 뭐 할까 다 아세요. 내가 만약에 진짜 초보 아빠라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죠. 나 오늘부터 진짜 책 읽어주는 아빠로 탈바꿈하고 싶은데 여보 어떤 책을 읽어줘야 될까?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엄마들이 그냥 발 벗고 나서죠. 맞아. 여보 이런 책 읽어줘 고마워 이렇게 오지. 맞아. 무슨 소리야? 책을 당신이 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엄마한테 도움 받아라. 그리고 집에 분명히 전집이 있을 겁니다. 해리포터 저기. 아시죠? 있어요. 아니, 해리포터 전집은 나 좀 나중이었고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림책 전집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뭐 안데르센, 뭐 이런 거. 이소부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죠. 아이들 좋아하는 책들, 뭐 바바파파 시리즈. 뭐 우정자판기 이런 거 있어요. 우정자판 집에 있죠, 집에 동화로. 있죠. 동화로. 근데 요런 것들 중에 전집 중에서 하나씩 시작하시는 게 부담이 덜합니다. 왜냐면 40권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권씩. 그럼 40일은 일단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편하게 네. 계속 지속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그럼 어떤 목소리를 읽어주느냐? 네. 아 이것도 되게 좀 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오버를 좀 많이 하긴 해요. 막 왜냐면 바로 앞에 관객이 있고 나만을 바라보는 관객이 있고 집이라는 좀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딴 사람이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성적이거나 조용하신 아버님들도 네. 자녀 앞에서는 좀 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꼭 오버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그 유퀴즈를 보다가요. 네. 백희나 작가님, 네, 알사탕. 네. 네, 백희나 작가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재석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에서 혹시 책을 읽어주냐? 어떤 목소리를 읽어주냐? 그랬더니 유재석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재밌게 하는 코미디언들이 집에서도 뭐 책을 읽어줄 때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냥 일상적인 목소리로 읽어준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읽어주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네. 그냥 아빠 목소리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높낮이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 이제 여기 있으면 뭐 좋아하는 아빠 다양한 이야기 듣기에 쇼를 보는 이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근데 읽어주다 보면 아이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네. 그 반응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웃어요. 그럼 요것도 한 번 더 해보고 싶거든요. 그쵸. 근데 이렇게 읽는데 자. 좀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피드백이 그렇네요. 되기 때문에 요런 거를 보면서 읽으시되 최대한 자연스럽고 부담 갖지 마세요. 제발. 네. 그렇게 하시면 오래오래 읽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야, 우리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네네. 읽어주면 좋다라고 네네네. 하셨는데 네. 정말 우리 아이가 몇 살까지 좀 읽어주면 좋을까요? 아, 참 이 고민도 진짜 되게 많은데요. 제가 책 읽어주기를 하다가 관련된 좀 도서를 좀 써보고 있거든요. 네. 제 에피소드를 쓰고 있다가 다른 책을 좀 보다가 네. 좀 이게 내용을 좀 찾았어요. 그거를.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언제까지 읽어줘야 되느냐? 네. 두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5세. 와. 너무 길죠? 네, 생각보다 길죠? 생각보다 기네요. 자,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 15세 정도가 돼야 네. 그 시력으로 얻는 정보와 청력으로 얻는 정보가 같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만 15세 전까지는요, 청력으로 얻는 정보가 월등하게 높고요. 그러니까 15세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시력으로 얻는 정보가 네.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혼자 책을 읽어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 말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인데 좀 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네. 아까 제가 교실에서 읽어드린 것도 말씀드렸는데 좋아해요 아이들 생각보다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읽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 네. 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딸이 그만 읽어달라고 할 때까지 약간 종신계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에 우와. 허우적거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요새 좀 나이가 들었는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니까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나 오늘은 내가 책을 혼자 읽으면 안 될까? 어머. 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정한 규칙이 네. 딸 스스로 20분 책을 읽고 제가 20분 읽어주는 이런 루틴으로 지금 한지 한 몇 개월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40분을 네. 그냥 나 혼자 책 보면 안 돼? 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한편으로는 고맙죠. 예, 그렇죠. 힘들고 지친 날은 좀 넘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속상해요.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이 이렇게 벌써 조기 종료가 되는 걸까?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네, 노력을 해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덧붙이자면 네. 이게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기뻐하시잖아요. 네. 읽기 독립됐다. 맞아요. 그 손 떼고 싶다 막 그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책을 읽고 있어요. 맞아요. 됐다. 잘 읽고 있네. 하지만 읽는 거랑 네. 이해하면서 문해력으로 받아들이는 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어주기를 스스로 할지라도 네. 책을 계속 읽어주면 같이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게 한번 시켜보시면
이 아이가 책을 진짜 제대로 잘 읽고 있는지, 이해를 하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야. 네. 아까 들은 내용 중에서 20 플러스 20 네네네네. 혼자 읽고 네. 그다음에 읽어주고 네네네. 요게 이렇게 서로 혼합이 돼서 네네네네. 되게 좋은 루틴 같아요. 네, 이게 좀 변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책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읽어주자. 이게 1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막 10권도 읽어주고 다음날은 안 읽어주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하루에 그림책 한 권 읽어줄게. 공원의 단계가 있었고요. 네. 자신감이 좀 붙었죠. 뭐 그림책 너무 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림책 3권씩 매일 읽어줄게. 이렇게 되다가 그림책을 약간 졸업하면서 단편 소설, 좀 짧은 책들, 동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동화책을 좀 읽어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장편 소설, 이제 뭐 해리포터 같은 시리즈를 읽어주기 시작했고, 현재는 이제 어제는 그 나르만 연대기라는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지금 6권짜리인데, 이제 6권, 6권 마지막 한 50페이지 정도 남았거든요. 와. 나르만 연대기의 청해왕, 백예왕, 적예왕이라는 책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가 쓴 책이야 이렇게 모르세요. 네. 저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히로시마 게이코라는 일본 작가님인데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 베스트셀러 전천당입니다. 아,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렇구나. 와. 네, 제가 요건 읽으면서 어른이 읽어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면서 오히려 저의 독서 능력도 같이 향상할 수 있는 야. 좋은 효과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아이가 20분 읽고 제가 20분 읽어주는 요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이의 그 전체적인 독서로 바뀌겠죠. 저는 이제 뒤로 빠지면서 요렇게 전체적인 독서 로드맵이 만들어지면서 평생 독서 습관을 만들어 줬던 것 같고요. 줄 거고요. 거기에 첫 시작은 뭐다? 네, 책 읽어주기고요. 엄마들은 보통 많이 읽어주니까 네. 아빠들이 이제 읽어주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전담을 했으면 좋겠다. 와. 저는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멋져요. 아, 감사합니다. 또 이쪽에서는 좀 멋져요, 밝은데 이쪽에서 굉장히 좀 어둡고 구름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천둥이 막 치고 있고.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5년 전과 많이 달라졌네요. 느끼실 거예요. 저의 내공이 팍팍 느껴져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요. 대단하다. 네네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 우선입니다. 네, 가족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건 사상 누각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네네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그 책 읽어주기로 두 번째 개인 저서를 지금 기획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꾸준하게 하는 게 뭘까? 근데 지금 딱 2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교단 일기를 쓰는 것. 그리고 매일 딸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편은 탄생을 했습니다. 이야. 네, 어쨌든, 네. 근데 이제 2번째가 이제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 책을 읽어줬던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육아서 같은 개념으로 한 건 내보고 싶은데요.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요. 다음번 나올 때는 또 책을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컨셉이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건데 아빠가 먼저 나서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책을 읽어주고 딸은 웃고 아내는 찍는다. 와. 네, 요렇게 한번 컨셉을 잡아서 좀 이 사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요새 간혹 이렇게 몇 년 전 사진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근데 너무 아기아기한 그 제 딸에게 이게 감싸 안아서 책을 읽어주고 있는 사진이 딱 뜨는 거예요. 이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그러니까 저절로 자녀의 약간 육아 성장기 앨범 같은 그렇네요. 느낌? 예. 그런 식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블로그에도 계속 사진과 글을 기록하는 이유가 저는 제가 딸에게 뭐 돈을 물려줄 것도 아니고 뭐 권력을 물려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지금 이렇게 읽어주고 있는 것들이 너에게 주는 유산이야. 그래서 매번 기록을 하고 있고 크면 이 블록을 그대로 보여주려고요. 아빠 너를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읽어줬어.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책들. 그리고 그냥 육아로만 끝나면 좋은데 이게 제가 조금 이게 공부 아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 읽어주기의 장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야 이것도 제가 한 120가지 정도 적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문해력 말이 많죠. 문해력이 뭐 아이들이 떨어졌다. 문해력이 좀 부족하다. 근데 문해력의 핵심은 어휘라고 생각해요. 단어죠, 단어. 근데
책 읽어주기와 이게 묘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까도 제가 청각 샤워, 네. 귀로 이제 어휘를 많이 들려준다고 하는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봤는데, 수치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성공하거나 좀 뭐 부유하거나 잘 나가는 집안과 네. 좀 그렇지 못한 집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말하는 어휘를 듣고 자라잖아요. 그걸 따라서 말하는데 네. 제한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부모가 다양한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뭐 50단어, 100단어 이상 다양한 단어를 쓰진 않거든요. 그럼 다양한 단어가 정제돼서 응축되어 있는 것은 책이죠. 근데 그 책을 한 집안에서는 계속 이렇게 읽어주고 네. 한 집안에서는 안 읽어주면 네.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귀 샤워를 계속 듣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책을 읽지는 못해도 네. 귀로 워낙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읽으라고 하면 금방 읽을 수밖에 없겠죠. 익숙하니까. 근데 그런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가 있을 때 네. 학교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귀로 들어봤던 단어가 예를 들어 네. 뭐 한 10,000단어라고 쳐볼게요. 근데 아닌 친구는 한 3,000단어예요. 그러면 7,000단어의 갭이 생기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어휘의 격차가 벌어지고요. 이 어휘의 격차가 공부로 연결돼서 이게 문해력에 더 큰 격차를 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읽어주는 책의 내용, 단어들이 내 아이의 문해력을 키우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장 책을 읽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최창진 선생님의 최종 목표가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너무나 궁금합니다. 제가 봤던 영상 중에 되게 인상적인 영상이 있었어요. 그 어떤 외국이었던 것 같은데 한 100여 명 넘는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앞에 뭔가를 계속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뭐 영상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작가님이 이렇게 오셔서 책을 읽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마치 어떤 만화 영화, 유튜브 재밌는 영상을 보는 것처럼 쭉 빨려 들어가지고 그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걸 듣고 저는 이렇게 책을 읽어주다가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요렇게 좀 늙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다양하고 재밌는 또 책의 내용 이런 거를 좀 전달하는 그런 스피커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 읽어주는 아빠 이 문화를 조금 파이를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약간 그 유초등학교 정년기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네. 그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뭐 연예인 분들도 좋고요. 인플루언서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일어서셔서 약간 챌린지 형식 책 읽어주는 아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는 읽어줘야 되겠고요. 네. 자녀들은 또 재밌게 웃고 있고 그걸 누가 찍는다? 엄마들 찍어서 태그 계속 올려서 이게 출판사도 태그해주고 책 읽어주는 아빠 조앤 롤링 이게 태그해서 여기 좀 널리 약간 재밌는 문화처럼 야. 그러다가 나중에 익숙한 문화로 네. 정착이 돼서 뭐 어느 집에 가도 우리는 아빠가 당연히 책을 읽어주지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되기를 그런 문화에 일조를 하기를 저는 좀 그런 꿈을 갖고 딸이 읽어주지 마 라고 할 때까지 네. 한번 계속 힘내서 읽어줄 생각입니다. 네. 야, 너무 멋져요. 마음이 네. 훈훈해지고 오늘 너무 또 즐거움 속에서 되게 임팩트 있는 되게 깨달음이 또 많이 얻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읽어주실 거죠? 네. 네. 오늘부터 오늘부터. 공원. 공원을 먼저 하고. 네. 네, 지금까지 최창진 선생님과 책 읽어주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부부작가의 세계. 감사합니다. 공개 도서관 찾아가며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며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고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
나의 글과